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9월 21일 시행한 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피토관으로 파이프 중심선에서 물의 그 유속을 갖다 측정하는 거죠. 이때 요 피토관 액주의 높이가 5.2m, 그 다음에 정압 튜브 액체 높이가 4.2m. 이때 유속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단 속도 계수 이놈이 0.97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수평 배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압 튜브 정압관을 하나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뭐를 설치했어요? 여기에다가 피토관을 갖다 설치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배관 중심선을 이 부분을 우리가 배관 중심선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정압 튜브에서 배관 중심선까지 이 높이가 지금 몇 미터예요? 이게 4.2m죠. 그 다음에 이 피토 튜브, 피토관. 뭐 피토 튜브나 우리가 튜브라고 하는 것은 관이죠. 그래서 이 정압 튜브 또는 이 정압관이라고도 하고 피토 튜브를 피토관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피토 튜브가 지금 나타내는 이 압력이 몇 미터냐? 5.2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피토 튜브에서 나타나는 압력 중에서 이 부분이 4.2m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위에 요 나타나는 이 높이는 몇 미터가 되겠어요? 5.2m에서 4.2m를 빼면 이게 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압 튜브 요 놈이 나타내는 요 높이는요, 정압 수두만을 나타내는 거고, 다시 말해서 물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요 압력, 요 배관 내 요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 정압 수두예요. 그래서 여기 피토 튜브, 피토관에서 나타내는 수두는요, 이 정압 수두에다가 뭐를 갖다 더해 준 거냐? 속도를 갖다가 수두로 나타낸 거. 그게 바로 속도 수두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압이라는 거하고, 정압은 단위가 뭐예요, 이거는? 뭐 파스칼이든 뭐 킬로파스칼이든 압력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정압이라고 하고, 요거를 단위를 미터로 나타낸 것이 정압 수두죠. 정압 수두.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갖다가 압력으로 나타낸 것이 속도 수두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단위를 우리가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는데 요거를 수두로 나타내면 이게 속도 수두예요. 그래서 여기서 1m가 지금 이게 바로 속도 수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속도 수두 h는 2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여기서 유속 u는 루트 2GH가 되죠. 여기서 이 h라는 것이 속도 수두죠.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 유속 루트 2에다가 g는 중력가 속도니까 9.8m/s의 제곱. 자, 속도 수도 몇 미터예요? 이거 1m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속도 계수값을 주어져 있으니까 CV, 속도 계수가 0.97이죠. 그래서 속도 수도가 계수가 주어지면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4.3 m/s가 바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31번에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 정압 튜브, 정압관에서 나타내는 수도 높이는 정압 수도를 나타내는 거고, 요 피토관, 피토 튜브에서 나타내는 이 높이는 정압 수도에다가 속도 수도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관 내에서 유속은 속도 수도만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니까 속도 수도는 피토 튜브에서 나타낸 높이에서 정압 수도를 뺀, 정압 수도가 지금 4.2m죠. 요거를 5.2m에서 빼주면 1m가 되는 거죠. 요 놈을 갖다가 U는 루트 2GH에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여기 지름이 75mm죠. 이때 배관 내 유속이 4m/s로 흐르고 있는 거죠. 이때 질량유량 kg/s를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단위 kg/s. kg은 뭐예요? 이거는 질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유량을 m 바로 표기하는데 단위는 kg/s예요. 그래서 이 질량유량이라는 것은 단면적, 유속, 밀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단면적의 단위는 미터의 제곱이죠. 자, 유속의 단위는 미터/s. 자, 밀도의 단위는 kg/s죠. 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를 계산하면 kg/s만 나오는 거죠. 자, 요거 또 반대로 중량유량이라는 거 있죠. G바. 요거는 중량이니까 kg에다가 F를 붙여줘야 kg 포스 per sec. 요게 중량유량이죠. 요 놈은 단면적 유속에다가 중량이니까 비중량을 갖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중량의 단위는 kg 포스 per m의 3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용량유량 Q, 요거 단위는 세제곱 per sec죠. 요 놈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또는 단면적 먼저 표기할 수 있는 거죠. AU로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AU라는 것은 다 용량유량 Q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용량유량 Q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질량유량을 갖다 물어보니까 M/는 자, 단면적은 여기 원형 배관이죠. 그래서 이 원형 배관은 지금 요 직경이 75mm. 이때 이 단면적은 뭐예요? 이건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미터 75mm 이거 미터로 하면 1m는 1000mm니까 0.07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75 요거 미터의 제곱이 바로 단면적이 되는 거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 다음에 유속이 지금 4m/s죠. 그 다음에 밀도 값이죠. 자, 여러분이 물의 밀도를 로 W로 표기하는데, 물의 밀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1000kg/m의 3승이죠. 자, 물의 비중량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1000kg 포스 퍼 미터의 3승. 자, 이거 뉴턴으로 하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요걸 킬로 뉴턴으로 하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여러분, 요 물의 밀도 값하고 밀도 값하고 요 비중량 값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질량유량이니까 kg/m 세제곱을 대입해야 되죠. 1000 kg/m 미터의 3승.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17.67 kg/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7.67에서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37번은 여러분이 세 가지, 여기 질량유량, 그다음에 중량유량, 최적유량 또는 용량유량 계산하는 공식 꼭 암기하셔야 되고, 요 연속의 방정식은 질량의 보존의 법칙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 완성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질량 보존의 법칙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연속의 방정식은 어떤 법칙을 근거로 했느냐, 이렇게 출제도 되고 있죠. 다음 33번 가죠. 자, 33번은 요 초기에 이런 그 비어있는 용기가 있는데, 요 용기의 체적이 0.1 세제곱미터죠. 자, 여기에다가 공기를 갖다가 얼마를 집어넣느냐, 1kg을 집어넣는데, 이때 용기 안에 그 기준 온도가 지금 300도 K라는 거죠. 이때 용기 안에 이 압력 P는 얼마가 되겠느냐, 뭐로 물어본 거예요? 킬로파스칼.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기체 상수값이 주어져 있죠. 자, 기체 상수가 0.287, 예,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죠. 자, 여러분이 요 줄이라는 단위는 뭐예요? 뉴턴 미터예요. 자, 그럼 킬로줄이라는 것은 킬로에다가 줄, 뉴턴 미터 갖다 대입하면 킬로 뉴턴 미터가 바로 킬로줄하고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요 기체 상수값이 킬로 뉴턴 미터, 킬로줄로 나오면은 그 완전 기체 방정식 있죠? PV는 WRT 공식 있죠? 이 공식을 갖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분의 WRT 공식이 있죠? 여기서 기체 상수 R은 뭐예요? ATM 뭐 세제곱 퍼 킬로그램 몰 도 K죠. 그래서 요 단위를 여러분이 잘 기체 상수값에 요 단위를 잘 봐서 어느 식을 적용할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킬로줄이니까 PV는 WRT 공식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서 지금 P를 계산하는 거예요. P는 WRT를 뭘로 나눠준 거? 예, V로 나눠준 거죠. 자, W는 그 물질의 무게예요. 얼마? 1kg죠. 1kg. 자, 기체 상수는 0.287. 자, 킬로줄이 킬로 뉴턴 미터라고 그랬죠? 킬로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 자, V는 지금 얼마예요? V는 0.1 세제곱미터죠. 자, T는 여기 곱하기 300K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압력을 갖다 계산하면 단위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죠. 요 킬로그램 서로 없어지죠. 자, K, 도 K는 서로 없어지죠. 자, 여기 미터의 3승이니까 여기가 미터 있으니까 미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단위를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861이 나오죠. 자, 단위는 여기 킬로 뉴턴. 또 요 미터 없어지고요. 요 미터의 3승이 미터의 제곱이 되죠.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여러분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요 단위가 뭐 요게 파스칼이란 단위죠. 그래서 요 놈은 861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기체 방정식 PV는 요 WRT 공식에서 기체상수 R 값이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나오면 요 완전 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이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34번 가죠.
자, 여기 두 개의 공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빠른 기류를 갖다가 불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기류를 안 보냈을 때 전 에너지는 E 지분의 유속의 제곱, 그 다음에 압력수도 감마분의 P죠. 자, 위치수도 Z가 되는 거고, 자, 이걸 U1의 제곱 P1, Z1으로 가정을 하죠. 이거는 기류를 안 불었을 때, 자, 그래서 기류를 갖다가 불어줬을 경우에는 전수도는 2지분의 유속, U2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2가 되죠. 플러스 Z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기류를 안 보낼 때하고 기류를 불어넣을 때하고 에너지는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기류를 안 보낼 때는 속도 수두가 없는 거죠. 요 속도 수두가 없는 거죠. 근데 기류를 불어주면 속도 수두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속도 수두가 생기면 그만큼 다른 거 하나가 작아지니까 압력 수두가 작아지는 거죠. 자, 압력 수두, 이 두 중심선에 압력 수두가 떨어지니까 두 공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베르누이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베르누이의 정리, 전 에너지는 속도 수두에다가 압력 수두에다가 위치 수두 더한 것이 바로 전 에너지. 그래서 이 두 공 사이에 이렇게 기류를 불어넣어주면 요 속도 수두가 증가가 되니까 이 속도 수두가 증가되면 당연히 압력 수두는 작아야 되겠죠. 요 전 에너지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압력 수두가 작아지니까 공이 서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35번 가죠. 자, 35번은 거리가 1000m가 되는 곳에다가 안찌름 20cm의 관을 통해서 물을 수평으로 수송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배관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물을 보내는데 이 길이가 1000m라는 거죠. 이 배관의 안찌름이 20cm. 자, 20cm 미터로 하면 1m는 몇 cm예요? 100cm죠. 그래서 20cm 미터로 하면 0.2m가 되는 거죠. 자, 1시간에 유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시간당 800세제곱. 시간당 아우어죠. 이때 필요한 압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갈 때 마찰 손실 수두 요 놈을 계산해서 압력으로 고쳐주면 되죠. 자, 그러면 달시 방정식에서 속도 수두 요 놈은 손실 계수에다가 관 길이를 관경으로 나눠주고 여기다 속도 수두 2지분의 유속의 제곱 요걸 곱해주면 마찰 손실 수두가 나오죠. 요 놈을 미터로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필요한 압력 델타 P 마찰 손실 압력을 계산하면 돼. 요거는 수두 있죠? 손실 수두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요? 자, 손실 수두가 여러분이 미터니까 여기에다가 비중량값 있죠? 비중량이 뭐예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3승 또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또는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킬로 파스칼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럼 요 킬로 파스칼. 자, 킬로 파스칼은 파스칼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이놈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킬로 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갖다 구하려면
요 식을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비중량값. 요 단위가 뭐가 나온다 했어요? 미터가 나온다 그랬죠. 자, 미터 없어지고 미터 요게 제곱이 되죠. 그럼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바로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여기에 비중량을 곱하면 돼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곱해주면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나오죠.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손실계수 얼마라고 주냐? 0.03이죠. 자, 관경은 0.2m죠. 20cm니까. 배관 길이가 1000m예요. 자, 속도수도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이죠. 자, 유속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해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유량이 나와 있으니까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유량이 지금 얼마예요? 800 세제곱퍼. 요 세크로 대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요 1시간은 3600초죠. 그래서 3600 세크로 나눠준 거. 다음에 요 원형 배관,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D가 지금 몇 미터예요, 이게? 0.2m죠. 요 직경이. 그대로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0.2m에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속을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7.07이 나오죠. 미터 퍼 세크.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죠. 7.07의 제곱이 되죠. 자, 유체가 지금 물이니까 여러분이 물의 비중량은 킬로 뉴턴 퍼 미터에 함성을 하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요 단위 속도수도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미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미터 없어지고 미터에 요게 제곱이 되니까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 3750이 나와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자,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요게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위는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50,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체역학은 단위를 잘 환산할 줄 알아야 쉽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음 36번 가죠. 자, 36번 여기 표면적이 서로 같은 두 물체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물체? 두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자, 표면 온도가 하나는 2000K, 2000도 K가 되고, 다른 하나의 물질은 1000도 K라는 거죠. 켈빈 온도로. 이때 복사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느냐? 여러분, 이 복사 에너지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지금, 여기 지금 요 A,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 같은 거고, 요 표면적이 요 A가 같죠? 그 다음에 기하학적 상수, 팩터도 같죠? 그러면, 스테판 볼츠만 상수 같고, 단면적 같고, 기하학적 상수 같으면 보시면은 절대 온도 차의 4승에 비례하는 거죠. 즉, Q1분의 Q2. 요 놈은 절대 온도 차 T1의 4승분의 T2의 고온의 절대 온도의 4승. 이렇게 비례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온의 절대 온도 1000도 K죠. 1000의 4승분의 고온의 절대 온도 2000도죠. 2000도 K니까 2000의 4승. 그래서 결국 이거는 1000분의 2000의 4승과 같죠. 자, 1000분의 2000은 2가 되죠. 2의 4승이죠. 그럼 얼마요?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7번 가죠. 자, 37번은 요 스토크스 법칙하고 관계되는 점도계, 즉 스토크스의 법칙을 응용한 점도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도계는 시험에 아주 매번 약방의 감초 마냥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스토크스 법칙은 낙구식 점도계, 그 다음에 하겐 포아젤의 법칙, 요놈은 세이볼트 점도계, 오스트 와일드 점도계에서 승낙하세요. 그다음에 뉴턴의 요 점성의 법칙, 그다음에 요 맥마이첼 점도계, 그다음에 스토크스 승낙하세요 뉴맥스, 스는 스토모 점도계. 자, 스토크스의 법칙은 낙구식 점도계, 그 다음에 하겐 포아젤의 법칙은 세이볼트 점도계하고 오스트왈드 점도계, 그 다음에 뉴턴의 점성의 법칙은 맥마이첼 점도계하고 스토모 점도계. 그래서 여기 지금 스토크스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낙구식 점도계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승낙하세요 뉴맥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면 돼요. 다음 38번 가죠. 자, 38번은 역유자관. 우리가 유자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역이니까 이걸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역유자관 마노메터를 갖다가 설치한 거죠. 자, 압력차 PX, 요 압력차 PX하고 PY의 요 압력차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역으로 된 U자관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PX라고 했고 여기를 PY라고 했죠. 자, 여기에 마노메터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떤 액체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지점이나 이게 위치를 갖다 수평으로 하면 이 위치든 이 위치든 서로 압력은 같아요. 그래서 이 PX하고 PY의 압력차를 계산하려면 높이가 지금 주어진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지금 1500mm하고 여기 보시면 400mm 중간에 모르고 그 다음에 200mm 주어져 있으니까 높이가 주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높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이놈을 PA로 가정을 하고요. 이 부분의 압력을, 이 부분의 압력을 우리가 PB라고 가정을 하죠. 자, 수평이니까 이거 어느 위치를 하든 서로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의 위치하고 이 부분의 위치의 압력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여기를 했느냐? 굳이 왜 여기를 했느냐? 여기 지금 이 높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높이가 나와 있죠. 이 높이 나와 있죠. 이 높이는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평선으로 구워서 PA하고 PB는 서로 같다는 거죠. 압력이. 지금 역으로 된 삼각형이니까 이 PA라는 것은, PA는 이 PX에서 요 비중량 감마원, 높이 H1, 감마원 H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PA예요, 요게. PA. 자, 그럼 PB는 요 지점의 압력이라는 것은 PY에서 요게 감마2, H2죠. 요 높이 H2.
또 빼줘야 되죠. 요 높이, 요 높이 H3죠. 감마3 H3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PA 지점하고 B 지점의 요 압력차 빼주면 되는 거죠. PA 마이너스 PB가 되는, 요건 서로가 지금 같은 거죠. PA는 PB죠. 요걸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돼. PX 마이너스 감마1 H1이 되죠. 자, PB는 PY 마이너스 감마2 H2 마이너스 감마3 H3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PX하고 PY의 압력 차니까 PX 마이너스 PY는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죠.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감마1 H1 마이너스 감마2 H2 마이너스 감마3 H3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뭐예요? 단위가 파스칼이죠. 자,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비중량 값을 뭐를 대입을 하면 되겠어요? 비중량의 단위를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대입해 줘야 되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지금 감마1, 요 물이니까 물의 그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요 감마2도 마찬가지 똑같죠. 요 놈도 물이니까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속에 이 까맣게 칠해놓은 감마3가 문제죠. 그래서 이 감마3는 교재에 SW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기 SW가 이게 아니고 감마 W죠. 물의 비중량을 갖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감마 W,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그 물질의 비중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어떤 물질의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 여기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놈을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새카맣게 칠해놓은 부분, 여기에 그 감마3 비중량 값은 물의 비중량 9800에다가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비중 0.9라고 주어져 있죠. 0.9를 곱하면 8820 뉴턴 퍼 미터의 3승. 물보다 작아요. 자, 감마3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H2를 지금 모르죠. H2. H2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H2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지금 1500mm니까 1.5m죠. 1500mm. 자, 여기에서 이 높이 있죠? 이 높이 빼주고, 또 요 높이 빼주면 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m에서 여기 400m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0.4m죠. 그래서 마이너스 0.4. 그 다음에 여기 200mm라고 주어져 있죠. 요거 0.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2m. 요거 계산하면 몇 미터가 나와요? 0.6을 빼면 0.9m가 나오는 거죠. 즉, 여기 H2라는 것은, 요 H2라는 것이 0.9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갖다 대입하면 쉽게 여러분이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감마1 H1이니까 감마1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이 높이 H1이 지금 1.5m죠. 감마2 H2 빼줘야 되죠. 그래서 감마2는 지금 물이죠. 그러니까 9800. 이 높이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H2. 이 높이가 0.9m죠. 요거 계산하면 이게 0.9m예요. 자, 감마3는 기름이니까 기름. 비중 0.9. 그래서 비중량 계산하면 8820. 자, 높이 200mm니까 0.2m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4116
뉴턴 퍼 미터의 제곱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마노미터에 관한 문제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산수 문제예요. 산수.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 39번 넘어가죠. 자, 39번은 두 개 지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요 피스톤이 지금 여기 설치된 거죠. 자, 일부분의 피스톤의 지름이, 즉 D1이 D2의 몇 배라고 그랬어요? 지름이 2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D2가 이게 1일 때 지름이 D1은 2배니까 2라는 거죠.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 F1하고 F2의 관계를 갖다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F는 F는 P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요 1의 피스톤하고 2 피스톤 요 부분에 서로 요 압력은 모르겠어요. 요걸 P1 요걸 P2라고 가정을 했을 때 P1하고 P2는 서로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압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P1은 F1을 A1으로 나눠준 거죠. 자, P2는 F2를 A2로 나눠준 거죠. 이거 서로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대각선을 서로 한번 곱해보죠.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자, 그러면 F1 A2하고 F2 A1이 서로 같은 거죠. 자, 그럼 단면적은 뭐예요? 지금 원형 배관이니까 4분의 파이의 D의 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F1 곱하기 4분의 파이 2니까 D2의 제곱이죠. 요놈은 F2 곱하기 4분의 파이에다가 D1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4분의 파이는 서로 같으니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우면 F1 D2의 제곱은 F2의 D1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D1이 2고 D2가 1이라고 그랬죠?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F1 D2가 1이죠. 요거 1의 제곱이죠. F2 D1이 지금 얼마예요? 2죠. 2의 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 1의 제곱은 1이니까 F1은 4F2가 되는 거죠. 즉 F1, 힘 F1은 F2의 4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F1은 F2의 4배.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쉬운 문제예요. 자, 이제 40번 나갈 텐데, 40번.
자, 40번 문제는 요 글로브 밸브에 의한 그 손실을 갖다가 지름이 10cm고 관마찰 계수가 0.025. 자, 지름 D가 10cm. 그다음에 관마찰 계수가 0.025죠. 그다음에 상단관 길이를 우리가 L2로 표기하는 이 상단관 길이가 지금 40m예요. 그럼 뭘 물어봤느냐? 이 밸브의 부차적 손실 계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단관 길이를 계산할 때는 요놈은 부차적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 요놈을 마찰 손실 계수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F는 마찰 손실 계수, 요 D는 관의 직경, 단위는 미터예요. T라는 것은 요건 부차적 손실 계수. 요 L은 요거 상단관 길이죠. 그래서 상단관 길이의 단위 미터.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면 풀 수가 있는 거고, 요거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자, 상단관 길이 몇 미터에? 40m죠. K는 지금 우리가 부차적 손실 계수 구하려고 하는 거고. 자, 관의 직경이 10cm예요. 10cm. 이거 미터로 하면 0.1m가 되는 거죠. 자, 손실 계수, 마찰 손실 계수가 지금 0.025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서로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이건 1분의 40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K 곱하기 0.1m는 40 곱하기 0.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K, 부차적 손실 계수는 40 곱하기 0.025를 0.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1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차적 손실 계수는 요 4번, 10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유차역학은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풀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공식은 그때그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